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 수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요즘 너무나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최저 영하 3도에서 최고 기온 6도까지 변동성이 아주 심한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영하 13도까지 내려갔던 기온에 비하면 그렇게까지 추운 날씨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비나 눈이 올 확률이 높으며 미세먼지까지 나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날씨라도 좋으면 좋으련만 나가실 때 항상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무장해서 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수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격을 확인하니 가격 하락한 모습에 답답한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5월에 비트코인 반토막 하락을 일으켰던 중국인데요. 얼마 전 중국의 경우는 자국 신문을 통해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의 부정적인 기조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아직 부족하다고 느낀 것일까요?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블록체인 특구에서 소식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블록체인 특구 하이난 암호화폐 발행 및 홍보 활동 엄격 단속하겠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첫 블록체인 특구인 하이난성 당국이 블록체인을 앞세워 암호화폐를 발행하거나 홍보 및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밝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성 당국은 하이난성 당국은 지속적으로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하이난 블록체인 특구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참 지긋지긋한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하락의 이유가 이번 중국의 소식 때문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지만 이 소식 때문에 하락을 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심심하면 영국과 중국에서 한마디씩 나오는 것이 이제는 시장에서는 크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지금 당장은 암호화폐 시장을 없애버리려는 기조가 보이고 있지만 과연 중국이 이러한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될까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막음으로써 오히려 다시금 스스로를 고립하고 있는 상황 속 앞으로의 중국의 행보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을 배척함으로써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보았을지 중국 스스로가 더욱 잘 알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2021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틀 뒤면은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연도는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참 기념비적인 해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연도였죠. 시장의 확장과 더불어서 거래량, 가격, 온체인 데이터 등등 모든 것이 새로운 신고점에 달성을 하였는데 이러한 시장의 확장과 더불어 안타깝게도 사기나 보안 문제들 또한 덩달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한 데이터가 나왔는데 올해 암호화폐 시장의 보안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미스트 올해 암호화폐 보안 사고 총 231건 발생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전문 보안업체 슬로우미스트의 경우에는 공식 채널을 통해 올해 암호화폐 보안 사고는 총 231건 발생했다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 슬로우미스트의 경우에는 올해 암호화폐 보안 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98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으며 지난 2020년 암호화폐 보안 사고 피해액은 약 42억 달러 수준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암호화폐 관련 보안 사고 중에 170건이 디앱과 디파이에서 발생을 하였으며 이는 전체 사고 중 약 73%를 차지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장 규모가 성장한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적은 수치로 늘어난 것이지만 이러한 사건 하나하나들이 이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유입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러한 보안 사고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이용한 사기 피해액 또한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기 시장이다 보니 보안적인 허점이나 규제적인 허점을 노리는 사기꾼들 또한 득실거리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사기꾼이 또다시 암호화폐 시장에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메타마스크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지갑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마스크 토큰이 발행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이 토큰 자체가 스캠 코인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마스크는 토큰을 발행하지 않았다. 마스크 토큰 사기 주의해야 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암호화폐 마니아들에게서부터 뜨거운 기대를 모으고 있는 메타마스크의 거버넌스 토큰을 사칭한 사기 토큰 마스크가 기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12월 28일 이더리움 보유자들은 살 수만 있고 팔 수 없는 토큰이 있음을 보고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 사기는 발행되지 않은 메타마스크의 거버넌스 토큰이 마스크를 사칭하고 있다고 하네요. 밑에 보면 한 트윗이 첨부가 되어 있는데 다른 지갑으로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트위터의 작성자는 1억 원가량의 마스크 토큰을 매수하였지만 어떠한 가격에도 팔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사기의 순피해자는 현재 400여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사기들이 이제는 그만 나와야 할 텐데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 어쩔 수가 없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관련 법률들이 빠르게 제정이 돼야겠죠. 다가오는 2022년에는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에서 이제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어제와 오늘은 참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심했던 날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 며칠 회복하나 싶던 시장의 모습에 장중 52,000달러를 일시 돌파하며 기대감을 모으던 와중에 뚜렷한 이유 없이 갑자기 49,000달러, 48,000달러를 반납한 모습에 많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무너진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 암호화폐 유명 애널리스트이죠. 톰 베이스의 경우는 이러한 조정의 움직임이 오히려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이라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비트코인 최근 조정 움직임 강세장전 과속 방지턱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겸 트레이더 톰 베이스의 경우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근 비트코인의 조정 움직임은 강세장 진입 전에 과속 방지턱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 그는 비트코인은 지난해 3월 코로나 사태로 인한 폭락을 빠르게 회복한 뒤 본격적인 강세장을 시작했다. 지금 저점이 나왔는지 아닌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월봉 캔들 차트 기준 비트코인은 큰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그리며 기술적 강세 전망이 더 우세한 상황이다. 주요 저항선이 돌파되며 비트코인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 분석을 했다고 하네요. 정말 톰 베이스의 말대로 이대로 진행이 되면 좋으련만 이 낙폭이 더욱 확대되며 투자자들의 안타까움이 가중이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경제 매체이죠. 블룸버그의 경우는 현재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금 디커플링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추가적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비트코인 미국 주식 디커플링 지금 6월 이후에 처음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이 6월 이후 처음 디커플링 되었다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12월 S&P 500 지수는 약 5% 상승, 비트코인은 10% 이상 하락했다고 하는데 미디어는 복수의 전문가를 인용 비트코인의 가격이 48,000에서 49,000달러 수준을 지킨다면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제 보합세 단계에서 단기 과매수에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다음 지지선은 44,200달러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블룸버그의 소식이 나온 것이 새벽 2시 40분경인데 이후 추가적인 낙폭이 확대되며 현재 47,700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상승하겠지 생각했던 이틀 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시장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디커플링이 되었다는 것은 슬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은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참 다사다난한 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널리 알려지며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해였는데 이에 다가오는 2022년 이 시장에 대한 전통 산업의 관심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에 한 전문가의 경우는 이번 연도 기관들이 비트코인에만 집중했던 것에 비해서
2022년에는 알트코인 또한 관심을 보일 것이라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알트코인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이 시장이 조금은 성숙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2022년 금융기관 알트코인 투자 관심을 가질 것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제네시스 글로벌 트레이딩 인사이트 총괄 노엘 에치슨의 경우는 CNBC 스쿼크박스에 출연하여서 2022년 금융기관들이 알트코인 투자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올해에 이어서 2022년에도 암호화폐의 제도권으로의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여기에는 인프라 구축 외에도 직접적인 토큰 투자도 포함된다. 금융기관들은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비트코인이 아닌 위험하지만 수익률이 높은 투자 토큰 투자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 주목해야 할 이슈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와 비트코인의 제도적 도입, 규제 도입 등을 꼽았다고 하네요. 네, 2년 전이죠. 2020년 10월경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자산가들의 매집세가 이제 막 시작했을 당시에는 다른 알트코인들보다도 대장 코인인 비트코인에만 투자세가 집중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발전되면 이더리움이었죠. 하지만 그레이스케일의 펀드 구성뿐만 아니라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기관 유입세를 현재 보게 된다면 솔라나, 테라, 이제 루나죠. 마나 등 다양한 코인들의 유입세가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이 시장에 대해서 기관들이 알아보려는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노력을 할 만큼 시장이 성숙해졌다는 반증이겠죠. 아직 나아갈 길이 멀고도 멀었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 궁금증을 자아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을 만들어낸 나카모토 사토시에 대한 정체인데요. 이름은 일본인이지만 정말 일본인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니면 하나의 기업인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말 그대로 미지의 인물인 것이죠. 예, 현재 사토시로 추정되는 인물 중에는 암호화폐 시장에서만큼은 거의 악역을 도맡아고 하고 있는 이제 일론 머스크 또한 사실은 사토시가 아니냐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었는데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스페이스X의 한 직원의 포스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5년 스페이스X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사일 굽타라는 인물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나카모토 사토시는 아마도 일론 머스크일 것이라고 이렇게 트윗을 올리게 되는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드러난 은행 간의 신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새로운 화폐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말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사일 굽타의 경우는 머스크가 경제와 암호학에 능통하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머스크 본인의 경우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나는 사토시가 아니다 전면 부인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았는지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사일 굽타에게서 일론 머스크가 사토시라는 새로운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일지 어떠한 근거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X 인턴 출신 일론 머스크가 사토시라는 새로운 주장을 제시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가 비트코인을 개발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는 사일 굽타 스페이스 CEO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일 굽타의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스페이스 X의 인턴 출신인데요. 이 사일 굽타의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사토시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능력, 의지, 사용 언어의 유사성 등을 제시하였는데 최근 미디어를 통해서 공유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가 있다. 나는 4년 전에 머스크의 비서인 샘 텔러와 통화한 적이 있었다. 당시 그에게 일론이 사토시인지 물었고 이에 텔러는 잠깐의 침묵 후에 글쎄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라고 답을 했다며 그리고 본인은 와우라고 답을 했고 비서의 어색한 인사와 함께 전화를 끊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거창한 증거를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것은 조금 선 넘은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약간 그런 것 같죠. 연극 대본 같기도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일론 머스크가 나카모토 사토시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토시라고 추측되는 몇몇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물들이 왜 사토시라고 추측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정말 사토시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과연 시간이 흘러 나카모토 사토시의 정체가 밝혀질 날에 우리가 예상 가능한 인물이었을지 아니면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인물일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관하여 이야기를 할 때면 우리나라이죠 대한민국에 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과거와 비교해 보았을 때 많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이 사실이었죠. 몇 년 전만 해도 그저 도박과 투기로 몰아가며 없애려고 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 제도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가상자산의 시세 조종 의혹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가상자산 시세 조종 의혹 검경 수사기관 강력 대응하겠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정부가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 조종 의혹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28일 정부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 현황과 가상자산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회의는 금융위, 기재부,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범부처 합동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신규 상장과 관련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및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검경 등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말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시장과 소통하면서 불공정 행위 등이 있는지 향후 면밀히 살펴보고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 말했다고 합니다. 참 이 발음이 안 고였으면 좋겠는데 내부튼 현재 우리나라 4대 거래소라고 불리우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에 대한 대한민국 투자자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업비트의 경우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 왔죠. 빗썸의 경우도 얼마 전 빗썸 토큰 사건을 시작으로 내부자 거래 및 상장 사기 등에 대해서 많은 일들이 있어 왔기에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바라보는 시선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시세 조작이 비일비재하다는 이야기들이 투자자들 사이에 돌며 피해자들도 나오고 있지만 이게 직접적인 증거와 관련 법안들이 없기 때문에 주식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용인이 되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정부가 확실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어느 정도 틀이 잡힐 텐데요. 이런 것은 아무래도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이 선제적으로 해줘야 다른 국가들이 따라갈 수가 있겠죠. 다가오는 2022년에는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러한 법안들이 상정되며 완전하게 제도권 안으로 안착되었을 때 과연 암호화폐 시장이 얼만큼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과 더불어서 빗썸에서 또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에어드랍 관련 소식인데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빗썸의 경우는 2021년 6월 21일부터 2021년 10월 13일까지 펀디X를 보유한 이력이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펀디X 재단에서 발행한 펄스 토큰 에어드랍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 비율은 펀디X 1개당 8.93개라고 하는데요. 해당 기간 동안 펀디X를 들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어제부터 힘을 못 쓰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새벽 갑작스러운 추가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투자자분들의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만 하더라도 이제는 5만 1,000달러를 넘어 5만 6천 달러까지 상승하겠구나 생각을 했지만 그 며칠 만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이죠. 이러한 시장에서 단기적인 변동성을 맞추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장이 하락을 하며 전고점이 다시는 오지 않을 최고점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언제나 그랬듯이 시장이 현재 확장됨에 따라 가격은 가치에 맞춰질 것이며 지금의 변동성이 그저 차트의 작은 일부분으로 느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며 항상 장기적인 시각으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 퇴근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